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분규단체로 지정된 이후 20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산하 한글 학교들의 지원금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이사들 사퇴도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만 3,300달러. 어제 재외동포재단이 남가주 한국학원사나 11개 한글학교에 지급한 2019년 회계연도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한글학교 교장단이 독립재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됐습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이뤄진 지급이었습니다. 비대위 측은 현 이사진들의 사퇴가 이뤄지기 전 지원금이 지급돼 당황스러운 눈치입니다. 지원금도 이미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물러나셔야 되는데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물러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학원 이사진들은 원래부터 사퇴 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진희 이사님은 이사로 남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이사회에서는 아직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인킴 이사님하고 김덕순 이사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저희들이 그 사퇴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세원약 초등학교 임대 결렬에 따라 환불해야 할 빚도 당장 갚지 않도록 임차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역 초중고등학교의 송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갚지 않고 요해해 줄 수 있도록 서로 좋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고 임대 계약이 무산된 학교에 환불까지 유예된 상황. 이사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지급에 대해 공관 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가 한국 정부를 압박해 공관 측이 끝까지 협상 카드를 내밀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 개입해서 이분들을 퇴진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또한 기존의 이사들 퇴진 운동을 더 강력하게 할 것을 1년 반을 끌어온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갑작스러운 정부 지원금 지급으로 사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또다시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한인타운 유가와 호바트의 한인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한 이래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한인사회 주요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티타임에는 한인 비영리단체 KYCC와 중국, 필리핀, 무슬림 등 소수계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들과 사진을 찍고 반갑게 인사한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박빙으로 이어지면서 소수계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이너리티 커뮤니티, 코리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시안 그리고 다른 타인종 커뮤니티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주면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꼭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셨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완화하겠다며 아시안들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다음 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약국.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독감약과 항생제 구입이 많습니다.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2월 25일부터 새해 첫날인 1일까지 일주일 새 무려 8명이 독감으로 숨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독감이 다음 달인 2월까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면역도 좀 그때가 더 떨어질 때고 추운 것도 그때가 온도가 제일 낮은 거가 피크로 오를 때고 아이들이 또 이제 학교에 다시 back to school 윈터 브레이크 끝나고 갔으니까는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있겠죠.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독감으로 640만여 명이 감염됐고 5만 5천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 2,900여 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된 독감 시즌 동안 총 54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입원과 사망 건수가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은 65세 이상이었고 어린이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올 시즌 독감 증세는 어린이의 경우 기침, 콧물, 고열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성인의 경우 호흡기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독감 증세가 나타나면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48시간은 골든타임으로 불립니다. 이 타미플루 같은 거는 5일을 잡수야지 코र्스가 되는 건데 조플루자는 원도스 한 번이니까 되게 컨비니언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8시간에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현재 독감 시즌으로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만성질환, 천식 환자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 예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독감 백신을 맞고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는 1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은 이민 117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병만 미주 한인재단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나오십시오. 네. 자, 이제 제가 117주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긴 이민사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미주 한인 이민이 117주년입니다. 이제 3대째로 이제 넘어가는 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한인 이민사는 이제 117주년이지만 이제 미주 한인의 날을 공식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지는 올해가 LA는 17주년이고요. 17주년이요. 네네, 연방에서는 15주년이 됩니다. 15주년이고요. 네. 연방에서 15주년,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이쪽에서 이제 17주년. 17주년을 먼저. 아, 그래도 뭐 이제 행사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좀 의미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행사 중에서 아까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이런 뭐 명인 명문전 이런 팜플렛도 주셨는데 여러 다채로운 이제 한국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행사들도 예정이 돼 있죠. 자, 뭐 우리 한인 자체에서는 소개보다 잔치를 하는 거지만 외국인들, 다민족, 미정치인들한테는 독특한 한국의 최고의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오셔서 네. 행사를 하고 또 줄리아드 출신의 교수들이 또 클래식 뮤직도 하고 이번 12일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6천석입니다. 네. 모두의 잔치인데 다민족만 다 나오고 우리 한인들이 안 보이면 우리 정치적인 웅집의 힘이 파워가 정치인들의 눈에는 다민족으로 보이니까 한인들이 다 나와달라고 좀 부탁을 좀 세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한인의 날인데 한인이 없으면 조금 아무래도 구색이 좀 맞지 않겠죠. 네, 큰일 납니다. 예. 자, 이제 미주 한인의 날이 117주년 그리고 이제 행사는 17주년을 맞고 있는데 자,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뭐 한 나라의 국경일 예를 들어서 뭐 3.1절이 되면은 뭐 태극기를 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충일에는 국립묘지를 또 참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미주 한인의 날도 어떤 우리 한인들이 과연 이 날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이 미주 한인 날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 5년을 끌어오면서 이제 미주 책자에 미국인들 책자 내지는 한인들 책자에 미주 한인의 날이 수록이 돼야 된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기록들이 책자에도 대한민국에도 우리 동포사회가 단체장들이 교계가 뭉쳐서 종교계가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합한 모습을 또 이런 중요한 것을 수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건드려 보기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병만 회장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미주 한인의 날과 관련해서 우리 한인 시청자들께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카메라를 보시고 예,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예. 세게 해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한인 동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1월 12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3시부터 모든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민족, 미정치인들,
지역 공화당 대표가 이번에 아쉽게도 국무장관 폼페오 장관을 초청해서 정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사태가 나는 바람에 모든 게 일주일간 중단이 돼서 아쉽게 됐지만 공화당 지역 대표가 대신 와서 인사를 하고 주리추 외 최석호 의원, 많은 우리 한인 자니 그리고 영킴 그리고 미셸 킴 그리고 정찬영 씨 그리고 데이비 킴 모든 분들이 나옵니다. 그날 인구 센서스에서도 그제 현장에 나와서 또 열심히 다민족과 우리 한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 다민족만 많이 앉아있고 우리 한인이 안 보이면 그날의 응집력 힘이 정치인들에겐 다민족, 월남과 방글라데시, 히스패닉, 또 블랙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 다민족의 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구경 한번 하시고 또 젊은이들 다 나오시고 모든 교계가 합해서 선을 이루는 이번 행사가 되도록 많이 1월 12일 3시에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12일 오후 3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자, 미주 한인의 날이 이제 한인 사회 위상을 높이는 것을 넘어 말씀하신 대로 타 커뮤니티, 나아가 미국이 기념하는 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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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모바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 모바일 서비스 런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뉴욕 한인회는 어플리케이션 구축과 관련해 서강대학교와 서강대 산학투자법인인 더보메스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4개월간의 본격 개발 기간을 가진 후 런칭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 어플리케이션은 오는 13일부터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에서 KAAGNY 검색으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뉴스, 한인 커뮤니티 간 중요 행사와 핵심 안건을 알릴 뿐 아니라 구인구직, 중고거래 등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뉴욕에 거주하는 50만 한인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빨리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이 앱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더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좀 더 단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한인 사회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 개발되게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소통을 이끌어내 한인 사회의 단합과 화합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그리피스팍에서 등산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 소방국은 등산객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인은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외교, 안보, 경제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국제평화와 안보, 경제 번영,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상원으로 보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둘러싼 상원의 탄핵 심판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제리 네들러 법사위원장에게 다음 주 소추위원을 선임하고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기 위한 결의안 상정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G전자 올레드 TV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최고 TV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LG전자는 LG 올레드 TV가 CES의 공식 어워드 파트너인 엔가젯으로부터 TV 부분 CES 2020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LG 올레드 TV는 CES에서 6년 연속 최고 TV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호주 주민들을 돕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호주 산불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자신이 후원하는 환경재단 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300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